안녕하십니까. 깐세컬러 강재훈입니다. 지난주 한 주 시장을 좀 생각해 보면 실질적으로 미증시는 오히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다우라든지 S&P는 소폭의 하락 이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국내 증시를 비롯해서 아시아 이런 쪽에서가 상당히 하락을 나타냈다 됩니다. 사실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은 국내 시장에서의 투자 심리 약화에 따른 이제 신용 물량이라든지 이런 수급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우선은 이제 한 고비를 넘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은 시장에서 이제 신용 물량이 쭉긴 많이 줄었었는데 아직까지 이 물량이 남아 있다는 거. 그래서 시장에서 상승 탄력 자체가 그렇게 강하게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외적으로도 이제 코스닥 시장 자체가 이제 가격 조정을 이제 한 번은 받았다가 됩니다. 근데 기간 조정은 받은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업종별 지수별 차별화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죠. 먼저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시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미증시는 뭐 강하게 마감이 되었다라는 부분은 동일했습니다. 다만 국내 증시 자체가 금요일까지는 주식을 팔아야지 이제 추석 연휴 전에 출금을 할 수 있다 이런 구간이었기 때문에 탄력 자체가 강하게 나타나지는 못했다는 날. 우선은 지수는 소폭의 강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만 거래대금이 10조 정도, 그러니까 거래대금 자체가 상당히 많이 위축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외국인들이 소폭의 매도를 하면서 했고 기관에서는 소폭의 매수를 했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장중에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베이시스가 좀 개선된 부분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다가 됩니다. 선물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다 되죠. 그래서 외국인이 선물에서 3,500개 정도를 매수를 했고 이제 누적 순매도는 이제 4,000개 정도 되고 있고 베이시스는 강보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베이시스가 이 강보합세를 유지를 해주느냐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이 들어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될 텐데 지금 시장에서 특별하게 매수의 주체가 강하게 물론 외국인들 들어온다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고 파는 것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외적으로 기관에서의 수급 자체가 들어오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중에는 800선을 살짝 깨는 흐름까지도 나타났다가 이제 결국은 강보합으로 마감됐다 똑같습니다. 거래대금은 이제 13조 정도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는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외국인들이 600억 정도 매수를 했고 기관에서가 300억 매도를 했다 되겠죠. 자, 해외 증시 바로 보도록 하죠. 해외 증시를 보면은 이제 중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제 장기 연휴가 조만간 나타난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번 주 화요일까지 내일까지가 거래가 이어지고 그리고 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개장을 하는 반면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장기 연휴가 들어간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굉장히 크게 급감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소폭의 약세로 마감이었고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이 소폭의 매수를 했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미증시인데 미증시 같은 경우는 뭐 시장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어진다. 이 부분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미증시에서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조정을 크게 받았던 케이스에서 이제 기술주들이 추가적인 악재가 없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빵 관련된 기술주, 빅테크 관련주들이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그래도 양호하다라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미증시 자체가 뭐 본격적으로 11월 초에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불확실성이라든지 대선에 따른 불확실성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실적적인 부분에서 그래도 믿을 게 기술주다 이런 관점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의 강세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미증시가 1.3에서 2.2%라는 급등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테슬라를 비롯해서 빵 관련된 빅테크 관련주들 강세 띄었다 되고요. 그다음에 카지노라든지 호텔, 숙박, 헬스케어, 금융, 반도체, 소재 등 전반적으로 우선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다음에 변동성 지수입니다. 변동성 지수는 이제 25에서 30 사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 속에서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7.4% 정도 하락해서 26.4 정도 마감이 되었고요. 유가는 뭐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가는 40불 전후. 그다음 MSCI 코리아 인덱스는 0.35%. 그러니까 MSCI 코리아 인덱스가 국내 증시가 금요일날 강세를 보여줬었다면 추가적인 강세가 가능했었다 되지만 그렇지 못하다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요일날도 MSCI 코리아 인덱스가 목요일날 국내 증시 하락분보다는 더 높게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늘 시장에서 반등이 맞춰주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이제 93을 하회했다가 계속해서 반등이 나온다. 이 부분은
유로화의 약세란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들어가 그렇다 해서 달러화의 방향 자체가 상승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은 이제 1175원 조금 아래까지 올라왔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국 증시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죠.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뭐 똑같죠. 경제 지표가 이제 이번 주 이제 중국이 휴장하기 전에 뭐 구매자 관리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될 텐데 중국에서의 구매자 관리 지수라든지 다른 경제 지표가 6개월째 계속해서 호조세를 보인다고 됩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경제 지표는 뭐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상태이지만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7월달 고가를 만들고 2달째 조정을 받는 형태 이어진다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되는 모습인데 지금 거래량 감소가 어느 정도까지 나타났냐면 예전에 중국 증시가 강하게 상승하기 전에 평균 거래량보다도 더 낮아진 그런 상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하단 자리 때 이 라인대가 실질적으로 올해 3월달 저점을 만들면서 올라섰던 상승 추세하고도 맞붙는 그런 자리들인데 이제 연휴 들어가기 전까지 반등을 좀 더 해서 중요 가격대를 올라탈 거냐 아니면 이 라인대를 내려와서 지지를 밟고 갈 거냐 이 정도의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 증시 같은 경우가 연휴가 끝나고 나서 이제 미 대선에 대한 어느 정도 우려감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미 대선이라는 부분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시장에서 더 중요한 것이 경기 회복이라는 부분과 코로나 관련돼서 백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따른 경기적인 관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 맞춘다면은 중국 증시가 바닥을 어디서 만드느냐 그리고 나중에 돌파하는 과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이 정도의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도 보도록 하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현재는 우호적인 형태로 전개가 된다고 됩니다. 그래서 앞전에 이제 시장에서 국내 증시가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제 미 선물을 가지고 설명해 드릴 때 가장 좋은 그림이 시장에서 세기형의 상단자리에 넘어가고 중간마디에서 지지를 밟고 그 다음에 상승하는 이 케이스가 가장 좋은 케이스가 되는데 우선적으로 미증시가 이틀 연속 강하게 반등이 나왔다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박스권의 중간마디가 11,000포인트 전후가 되는데 이 라인대를 회복하고 지지테스트를 받아주느냐 정도 여기가 중요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하락 채널을 돌파 지지를 받아준다면 어느 정도 국내 증시가 연휴가 들어가는 그 기간 동안에 추가적인 상승 쪽의 무게를 좀 더 실을 수 있다 그런다. 이 부분이 된다면은 미증시는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얼추 마무리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S&P 보도록 하죠. S&P는 약간 그림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자체가 시장에서 올해 3월 달부터 하락이 없이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나타난 케이스였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S&P 같은 경우는 상승과 조정을 나타내면서 상승했던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S&P 같은 경우가 현재 지지를 받았다 이렇게 된 자리가 실제적으로 6월 달에 고가이자 작년에 종가 정도 되는 위치인데 이 라인대에서 지지를 밟고 반등을 한다까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N자형 하락이기 때문에 우선은 앞전에 이제 중요 가격대 이 가격대가 3,315포인트 정도 되는데 이 라인대를 넘어섰다가 지지를 밟아주는 과정까지 그리고 나서 상승을 한다면은 그때는 이제 반대로 역회된 숄더가 나타난다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쪽으로 무게를 실을 수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미증시의 급락이라든지 미증시의 조정이라든지 미국 자체적인 불확실성은 아직 이어진다 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대부분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MSCI 코리아 인덱스 보도록 하죠. MSCI 코리아 인덱스도 거의 비슷한 케이스인데 시장에서 이제 국내 코스피 지수와 똑같다가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시장에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 8월 달에 고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조정을 받고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한번 지지를 받는 그런 케이스가 되었다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시장에서 이제 중간마디를 회복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간마디를 회복하고 이제 10월 달 추석이 지나고 나서 바로 옵션 만기일인데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가 국내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나타나기 때문에 실적과 경제 지표가 좋아지느냐 여기에 따라서 국내 증시 자체적인 강세가 나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관련해서 MSCI 코리아 인덱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삼성전자라든지 그 외적인 전통적인 시총 상위주들 여기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강세를 띠느냐가 결국 경기 여건에 중요하다 정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날 시장 잠깐 보도록 하죠. 금요일날 지수를 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소폭의 강세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다만 이제 여전히 업종별 차별화가 이어진다 이 부분이 나타나는데
우선은 은행 업종에서가 이제 KB를 중심으로 해서 상대적인 강세가 이어졌다 됩니다. 그래서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 같은 경우는 3분기 뭐 KB금융이라든지 하나금융이라든지 이쪽 실적이 좋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배당 투자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서 KB금융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는 그런 케이스인데 보통 배당 투자를 조금 일찍 들어간다 했을 때가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추석 연휴 지나고 그 다음에 옵션 만기 지나고 하면 바로 10월 중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부가 먼저 들어온 게 아닌가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 우선 실적이라는 부분과 배당 투자라는 부분을 생각할 때 은행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관심을 좀 높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되고 그 외적으로 철강에서도 강세가 나타났다 되죠.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가 3분기가 실적 저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통적으로 철강 같은 경우는 3분기가 저점이고 4분기부터가 재고를 축적하기 때문에 4분기가 성수기로 들어가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화학하고 이 철강은 약간 같은 소재이지만 엇갈리는 케이스가 뭐냐면 화학업종은 전통적으로 3분기까지가 실적이 좋고 4분기부터 실적이 좀 안 좋은 케이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철강 역시도 관심 좀 가지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화학 쪽에서는 이제 순수화학 쪽을 중심으로 강세를 띄었다 정도. 그다음에 조선 같은 경우도 그동안 하락이 컸었기 때문에 낙폭에 따른 규적 반등이 나타났다 정도 보시면 되겠죠. 반면에 이제 보험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하락이 컸었던 목요일 날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반대된 케이스가 나타났고 자동차 역시 차익 실현 일부 떨어졌다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 외로는 전체적으로 시장에 맞춰서 등락을 보였다 정도 되겠습니다. 자, 수급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면 우선은 외국인 같은 경우 시장에서 금융 같은 경우가 LG 화학을 많이 샀다가 되죠. 그 다음에 KB금융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세트리온이 이제 장 마감 후에 이제 합병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핏 보면 호재성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합병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내년 말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오히려 호재가 소멸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넷마블이라든지 LG전자, 삼성 SDI, 세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쪽으로 들어왔다 되죠. 다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규모 자체가 세트리온 헬스케어 이상부터가 100억 이상 들어왔다 되고 그 외로는 들어온 규모가 거의 없었다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체적으로 볼 때는 2차 전지 대형, 그 다음에 KB금융, 세트리온 정도가 매수가 들어왔답니다. 그 다음 매도를 보게 되면 매도에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도가 나타났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매도 나타났다는 부분은 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SK케미칼이 매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 LG유플러스, 현대차, 신한지주, SK하이닉스, 기아차 이런 쪽으로 나왔는데 역시 매도 규모가 실제적으로 현대차와 이제 신한지주 정도가 100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 그 밑으로는 100억도 안 되는 규모였기 때문에 규모 자체는 크지 않았다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자동차를 좀 팔고 오히려 2차 전지 이런 쪽을 샀다는 부분에서 시장에서 성장과 가치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가 성장주들을 최근 들어서 조정이 컸던 만큼 사는 과정이 있었고 반대로 가치주를 일부 파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관에서 수급인데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LG전자, 포스코, 삼성전기, 그 다음에 삼성 SDI, LG화학, 하이닉스, 만도 이런 식으로 들어왔다 되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기관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IT를 사고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를 사고 포스코를 샀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3분기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좋은 쪽이 어떻게 나오냐면 LG전자, 포스코, 삼성전기 이쪽이 다 실적이 좋다 쪽입니다. 만도도 실적이 3분기가 좋을 것이다 라는 보는 쪽이 있기 때문에 결국 실적이 호전이 되는 쪽과 그리고 2차 전지 정도를 샀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매도를 보게 되면 매도에서 이제 삼성전자 매도가 나오겠지만 100억이 안 된다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도는 거의 시장에서 코스닥 쪽에서 이제 YG엔터라든지 첨보라든지 JYP 엔터라든지 카카오게임즈 같은 코스닥을 중심으로 매도가 좀 나타났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을 보도록 하죠. 지난 한 주 수급인데 지난 한 주 수급을 보면은 사실 지수는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되죠. 근데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이 많이 팔았냐? 외국이 4,200억 정도 팔았다 됩니다. 그 다음에 기관에서가 이제 1조 정도를 팔았다 되는데 금융투자에서가 6,200억 그리고 투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매도 규모가 많이 줄었다 되겠죠. 그다음에 연기금에서 매도가 2,500억 정도 출회가 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연기금 같은 경우는 작년 배당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자는 약 1조 5천억 정도 남아있다 되기 때문에 그동안 굉장히 많이 파른 케이스를 동일하다가 되는 거고 지금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한 이 차익거래 이쪽에서가 매도가 큰데 금융투자에서 최근 들어서 선물을 많이 샀기 때문에
선물을 많이 산 만큼 프로그램이 많이 출하가 되었다 됩니다. 다만 금융투자는 전통적으로 이제 배당 투자를 늘 많이 하는 쪽이기 때문에 베이시스가 개설이 되면 우선은 프로그램이 1차적으로 들어온다 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금융투자에서는 매수가 점점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코스닥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들 매도는 850억 얼마 안 되죠. 다만 기관에서의 매도가 꾸준하게 나타났다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차익 거래라든지 이쪽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투신이라든지 연기금이라든지 사모펀드라든지 고르게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 선물 시장에서가 약간 차이가 난 게 뭐였냐면 그동안은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현물을 팔면 선물을 사는 모습이 있었다 되죠. 그런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현물을 팔면서 선물도 동반 매도를 했다가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에서의 선물 쪽에서 매도란 부분이 결국 베이시스를 약화시킨 그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은 좀 사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아직까지는 누적 순매도를 가지고 있다 정도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의 시장을 보게 되면 뭐 시장 전체가 다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을 받았다 됩니다. 그래서 우선 거래소 같은 경우가 5.5% 정도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이 9%라는 하락이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이 상대적으로 덜 빠졌고 중소형의 하락이 좀 더 컸다 되고 IT 쪽에서가 시장 대비해서 강세를 좀 띄었다 되죠. 그 다음에 은행 같은 경우가 마찬가지로 시장 대비해서 그나마 하락이 제한적이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 업종이 그나마 조금 제한적이었다. 그리고 유통이라든지 유틸리티 비싸긴 한데 실제로 지수와 큰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쪽에서가 하락이 굉장히 컸다 되는데 하락이 가장 큰 쪽이 어디였냐? 제약 쪽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가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신용과 기대치가 높은 상장 쪽이기 때문에 결국 이쪽에서가 시장에서 하락이 크게 떨어졌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우리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시기인데 사실 이제 제 나름대로는 연말까지 전략은 다 짜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시장에서 우선은 이제 1차적인 부분이 10월 달 어떻게 넘기느냐 그 다음에 11월 대선 결과가 어느 쪽으로 무게를 실을 거냐 여기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연말에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타나느냐 아니면 현재의 박스권이라든지 종목별 업종별 차별화가 이어지느냐 여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우리가 바로 이제 추석 연휴 들어간 시점까지 거기까지 보게 되면 우선은 내일입니다. 미국에서의 대통령 TV 토론이 1차가 시행이 되고 이게 총 3차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지표에서는 고용지표라든지 구매자리수라든지 이쪽이 원래 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시장에서 한번 경기에 대해서 기대치가 높아지느냐 아니면 조금은 위축이 되느냐 이게 나타날 거고 그 다음에 국내라든지 중국 증시 연휴가 굉장히 길게 들어간다 되죠. 그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 주가 바로 10월 둘째 주가 되는데 바로 10월 둘째 주에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된다. 사실 별 내용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옵션 만기가 있다는 거, 그리고 바로 휴장이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추석이 끝나고 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총 4거일 동안이 또다시 한번 이어지는데 이때 옵션 만기를 볼 때가 중요한 게 현재는 옵션 포지션을 봤을 때는 지수가 307.5에서 310까지밖에 열어주지 않았다 됩니다. 다만 워낙에 시장에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다 보니까 옵션에서 프리미엄이라는데 그쪽이 굉장히 비싸게 잡혀져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국인이나 이쪽에서 이제 프리미엄을 빼는 과정이 나타나는데 그렇게 될 경우는 금요일처럼 시장 자체가 위아래가 제한된 상태로 계속 횡보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갭상승 출발해서 역부로 횡보하느냐 이 차이 정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 다음에 10월 달에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코로나 백신 임상 결과가 이제 나온다 됩니다. 그래서 모더나라든지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이 세 개 회사가 우선은 10월 달에 임상 결과 나오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성공하는 쪽이 나오느냐 이게 시장에서의 분위기를 상당히 많이 바꿀 수 있다 되기 때문에 10월 달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바로 미국과 국내 어닝 시즌이 있다. 그래서 어닝 시즌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우선은 첫 스타트를 시장에서의 전망치를 충족해 주느냐가 중요한데 그 이후에 다른 기업들도 실적이 발표될 때 우선 실적이 좋다라고 하는 쪽이 역시나 IT와 자동차 그리고 그 외적인 일부 대형주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시장에서 실적을 가지고 쏠리게 될 경우는 그 상대적인 쪽에서는 오히려 상승이 약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염두를 해야 될 겁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동일하죠. MSCI 코리아인덱스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고 그 다음에 지지라인은 우선 박스권 하단에서 받아줬다. 그래서 이게 각도상으로 보게 되면은 시장에서 상승과 조정 잘 받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선 중간 마디자리를 회복하는 과정이 먼저 나타나줘야 됩니다. 그래서 왜 현재는 중간 마디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중간 마디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에 하나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미증시가 조정을 받거나 하게 된다면 하단 자리를 한번 깨는 과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우선은 중간 마디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내려온다 하더라도 지지를 받아주는 형태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중간 마디를 회복해주고 만기를 무난하게 그 라인대에서 끝낸다 하면 10월 셋째 주 정도가 됐을 때가 시장에서 상단을 한번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슬슬 나올 수 있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 2150에서 2170이라는 자리 때 깨지 않아야 되는 거고 이 부분이 지난주에 확인을 했지만 이번 주에는 이 자리 때 내려오지 않고 지지를 받아주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인데 코스닥은 관점이 약간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거래소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실제로 고점을 맞는 것이 8월 달에 만들고 지난 이달까지 조정을 받았다가 됩니다. 그래서 거래소 같은 경우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은 케이스가 되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그동안 가격 조정다운 가격 조정이 없이 올라갔다죠. 고가를 넘어가고 나서 조정받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가격 조정 한 번을 받았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반등이 우선은 같이 나올 수 있다가 되는데 그 이후에 실적이라든지 이런 모멘텀에서는 배제가 된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신용 불량이 많다는 것과 거래량 자체가 상단에서 더 많이 쌓여졌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반등이 나왔다가 흘러내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2019년도의 고가 라인, 이 라인 때 넘어가고 조정을 중간에 안 받고 간 케이스라서 나중에 시장에서 추가적인 조정도 더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차별화가 연말로 갈수록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전통적으로 매년 나타나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수가 반등이 나온다 해가지고 다 같이 동반해서 움직인다 이게 아니라 연말로 가면 갈수록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까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이제 이번 주는 이틀밖에 되지 않았는데 미국에서 대선 앞둔 경계감이 있다라는 부분은 동일합니다. 근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반영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11월 초에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여기에 따라서 제한적인 상승이 나타나거나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다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국내 기업이라든지 기업들 실적이라든지 경기 회복세 이 부분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가치주에 대한 비중을 10월 달까지 키우는 부분 이것도 동일하다 됩니다. 다만 시장에서 조정을 많이 받은 성장주 내에서도 대형 성장주 2차 전지에서 뭐 LG화학이라든지 뭐 삼성SD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에서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실적이 받쳐주면서 올라간 성장주이기 때문에 그나마 반등이 좀 더 강하게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관점 동일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수 자체는 이번 주 2300에서 2330 이 라인대를 올라타고 안착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급적인 부분에서 개인들이 공포감을 느끼고 개인들이 팔아야 된다는 압박감을 받는 거는 바로 지난주 금요일까지였고 어느 정도는 반등 쪽에 무게 실린다. 동일하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IT와 자동차 이쪽의 실적이라든지 내년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쪽이기 때문에 무난하다가 되는 케이스고 2차 전지와 인터넷도 대형만 보셔야 될 케이스고 그 다음에 낙폭과대 실적 가치주는 어느 정도는 동일하게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는 뭐 오늘하고 내일 지나고 나면 바로 추석 연휴가 된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조정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크게는 우려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저는 내일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